안녕하세요. 잠자면서 듣는 코코과학 박상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별의 탄생 과정, 원소를 만들어내는 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구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 별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별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그 별 내부에서 어떻게 원소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별이라고 얘기를 하면 밤하늘에 아주 작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태양계 내에서도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존재하죠. 그럼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태양의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 얼마만큼 살아온 아이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별의 탄생 과정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기본 원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던 단열 팽창이에요.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부피가 팽창을 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럼 팽창했을 때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수축했을 때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간 그 전에 배웠었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하면, 중등 과정에서는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피를 볼 때 부피가 팽창을 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구름 생성 과정 부분 공부할 때 배웠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수축했을 때는 그럼 반대로 온도가 상승한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이 팽창했는지 수축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이후에 팽창을 했으면 온도가 낮아지겠구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 이상의 조금 더 무겁고 큰 그러한 원소는 만들어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별 내부의 온도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큰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열립니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별의 탄생 과정. 자, 우선 우주 전역에 여러 가지 성운이라든가 이런 가스, 이런 아이들이 밀도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쫙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밀도가 큰 성간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성자가 별성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자가 사이간자예요. 그러니까 별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그냥 구름 같은 아이들, 먼지, 티끌 이런 아이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밀도가 크다라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밀도가 고르지는 않구나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성간물질이 있어요. 근데 특정 딱 요 부분이, 대충 구역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이 부분이 밀도가 조금 커요. 성간물질의 밀도가 좀 커요.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성간물질이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질량도 클 겁니다.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질량이 크면 질량이 큰 쪽으로 얘네들이 만유인력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중심 쪽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수축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간물질 중심으로 가스구름이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밀도가 큰 쪽으로 뭔가 물질이 모이게 될 거고 그럼 만유인력이 커지게 될 거고 그럼 더 많은 것을 끌어모을 수 있는 또 힘이 생깁니다. 네, 만유인력 때문에. 그래서 가스구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중력, 어찌됐건 질량이 존재하게 되면 질량이 커지게 되면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질량을 갖고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우리가 별성자의 구름운자. 그러니까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겁니다. 운자가 구름운자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처럼 뭉게뭉게 이렇게 모여있는 아이들이에요. 어찌됐건 얘네들은 밀도가 크고 질량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걸 우리가 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성운에 큰 성운이 만들어지고 큰 중력이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불이 붙으면 원시별이 생성이 된다. 큰 성운은 질량이 클 거기 때문에 그만큼 끌어당기는 중력도 세고요. 그러면 수축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이 중간 단계에서 불이 붙겠죠. 그러면서 이제 눈에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원시별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원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직 별이 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시별 내부 온도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지만 별이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시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별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 별이 생성되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만들어진 별이죠.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별이든 간에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별이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우주 공간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많은 종류의 별은 주계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계열성의 이 기간으로 오랫동안 이 별들이 일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 처음 주계열성에서 시작을 해요. 지금 주계열성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질량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얘네들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생을 사는 별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일생을 사는 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태양은 질량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위쪽 라인으로 일생을 지내게 될 거예요. 아직 뭔지는 얘기를 안 드렸으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 이제 블랭크에다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가스구름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시별, 아직은 별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 누가 탄생했다? 별이 탄생했다. 처음에는 가스구름이, 그 다음에는 성운이 만들어질 거고요. 성운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원시별이 생성이 될 거고요. 아직은 별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별이 탄생을 했죠. 네, 불이 붙으면서 이제 별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명칭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불이 붙어서 별이 된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소,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겠죠. 자, 그럼 아까 그 구름에 뭐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냐면 수소액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수소핵을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을 어디에서? 주계열성 안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를 계속해서 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소에서 이제 얘네들이 뭘로 바뀌게 될 거냐면 2번으로 들어가는 헬륨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1번이잖아요. 헬륨은 2번입니다. 그럼 얘는 양성자가 하나고 얘는 양성자가 2개예요. 기본적으로 헬륨이 밀도라든가 질량이 수소에 비해서 커요. 자, 그러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졌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어요. 헬륨이 더 무겁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성운의 중심 쪽으로 누가 가라앉게 될까요? 헬륨이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부에는 헬륨이, 이 별의 주변부에는 여전히 수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온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는 계속해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이 안쪽에 있는 수소가 헬륨을 다 만들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멈춰요. 자, 멈춘 상태에서 자, 보세요. 여전히 질량은 존재해요. 수축은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축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별이 주계열성이 작아지지 않고 계속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중력 수축 때문에 얘네들이 작아져야지 정상인데 모양이 계속 크기가 일정할 수 있었다라는 건 얘네들이 이렇게 수축되지 않게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얘기겠죠. 그게 바로 핵융합 반응이에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 발산된 열 에너지로 얘네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래 얘네들이 작아지려고 했지만 안쪽에서 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아지지 못하고 얘네들을 계속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냥 본전치기 하는 거죠. 수축하지도 못하고 더 팽창하지도 못하고 이 힘이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일정한 크기로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헬륨으로 다 바뀌게 되면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핵융합 반응이 멈췄어요. 그럼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력 수축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일정했었던 크기의 주계열성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자, 그럼 밀도가 커지죠. 압력이 커지죠. 온도가 다시 높아집니다.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온도가 다시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견디지 못하고 한번 팡 하고 팽창을 하게 돼요. 자, 불이 다시 붙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는 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수축이 강력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온도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까지? 탄소까지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헬륨으로 바뀌었던 아이들이 이제 탄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질량이 작은 아이들은 이쪽 라인을 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아이들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멈춘 상태에서 다시 불이 붙으면서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탄소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생성되는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별은 우리가 적색거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태양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리고 근데 얘네들이 한번 중력 수축을 했다가 멈춘 거죠. 핵융합 반응이 멈춰서 중력 수축을 했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빵 한번 터지죠. 그러면서 이 라인을 타고 가는 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점에 도달하는 별이 적색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원소 탄소까지 만들고 죽어요.
태양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적색거성 이제 정점을 찍고 나면 별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행성상성운이랑 백색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은 동시에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적색거성이 지금 여기 중심에 이제 뭐 헬륨이나 그 다음에 탄소가 있었을 거거든요.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원체 밀도가 크고 무거운 아이들이 이제 중심에 몰려 있는 거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해서 백색성운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지고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변부에 있었던 아이들은 좀 가벼웠었죠. 밀도가 좀 작거든요. 수소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서 수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변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행성상성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쪽은 더 조그만하게 수축하고 이 주변부에 있는 부분은 더 심하게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실사 사진을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우리 이제 자면서 듣는 거니까 이렇게 주변부로 굉장히 예뻐요. 행성상 성운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부분에 백색 성운이 이렇게 남게 된다. 성운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별이 다시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량이 큰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큰 아이들도 적색거성과 동일하게 이 바뀐 헬륨들이 핵융합 반응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탄소를 만들어요. 이 과정까지는 적색거성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질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뀐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크다 보니까 수축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중력 수축이 강하다 보니 온도가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무거운 원소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철이에요. 철, 원소. 철까지 보였다. 그러면 지금 이 별이 정점을 찍었구나. 가장 성숙된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거성. 자, 얘네들도 철까지 정점을 찍어요.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이제 멈춥니다. 여기서도 멈춰요. 멈추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백색성운,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죽은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까지 만들어내게 되면 초거성도 철까지 모두 다 생성을 마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멈춥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중력 수축이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와요. 자, 강력하게 중력 수축이 오는데 원체 질량이 크다 보니까 이 큰 아이를 수축을 시키고 나서 보아하니 얘네들이 수축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 질량을 이 조그만한 아이로 수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견디겠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얘네들이 굉장히 큰 폭발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 때는 초신성이라고 써드릴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초신성 폭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그 이외에 정말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구리라든가 금, 납, 우라늄 이런 아이들을 초신성 폭발 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명을 다하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질량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행성상성운, 백색성운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은 두 가지의 케이스로도 다시 한번 분류가 돼서 나뉘어져요. 우선은 첫 번째가 중성자별이 돼요.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그 폭발한 그 내부에는 물질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전자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들도 있었을 건데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원자핵, 양성자 뭐 이런 아이들과 계속해서 강력하게 충돌을 하다 보니 중성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들어가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경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중성자가 될 건데 이 아이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보다도 더 질량이 크다. 그러면 블랙홀이 생성이 됩니다. 중성자 별 같은 경우도 뭐 어찌됐건 강력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별인 거는 맞기는 한데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상으로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서 우리가 이제 우주를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걸 그림을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하나의 평면상에 얘네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을 뭐 보여드릴게요. 평면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평면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질량이 큰 아이들이 이 평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평면을 아래쪽으로 누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누르는 효과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간을 측정을 했을 때 흘러가는 그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평면을 더 강력하게 누르겠죠. 질량이 크니까. 누르고 누르다가 더 이상 이 평면조차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평면이 찢어져 버려요. 찢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 안쪽 내부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천체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변기물 눌렀을 때 다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너무 크면 평면을 너무 심하게 눌러서 얘네들을 찢어뜨리는, 그렇죠? 찢게 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블랙홀이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별의 일생을 같이 봤어요. 참고로 위로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양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질량이 큰 아이들은 일로 가고요. 근데 지구 안에는 근데 사실상 구리, 금, 뭐 납, 우라늄 이런 원소들이 전부 다 존재해요. 태양은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생기잖아요. 이 재료를 가지고 중성자 별이 되겠죠. 이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별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품고 있는 게 이제 지구니까 지구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봤을 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잔여물을 가지고 이쪽 라인을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이 라인을 탄 게 아니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쪽 라인을 탄 거기 때문에 2세대 별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질량이 작고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크고 무거운 차가 전속력으로 달렸을 때 그게 이제 큰 질량이 될 거고요. 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천천히 달려요. 그러니까 불이 세지 않아요. 그렇죠? 온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적색거성, 초거성에 비해서. 이런 경우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질량이 큰 아이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이들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연료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질량이 작은 케이스는 천천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연료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명이 길다.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세요.